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사이의 설전이 요즘에 매우 거칠게 더 붙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 부분도 짚어보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졸았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이제 고마 지하라마! 조국 그리고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예들, 정치를 장악할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정치의 목적을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는 것이라고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이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27개의 그렇게 긴 번호를 설정한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그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잘 나와서일까요? 연일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종국 평론가님. 조국 대표 말도 좀 더 거칠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받을 준비까지 하라. 매우 거센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선거 전이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의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대표를 이제 언급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치가 사실상 혼돈을 가게 만든 장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상황에서 대법의 확정 판결만 남아 있는 사람이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국 대표는 이제 서서히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민주당과 사실 설전을 벌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아무리 이 파이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비례에서 46석의 비례에서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이 20석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20대 20이라고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 20을 민주당과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호랑이의 등에 탔어요. 뭐냐면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이잖아요. 지지세가 정체되거나 한다면 같이 어떻게든 조절을 할 텐데 지금은 지지세가 올라가는 것을 꺾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15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5석까지 안 되겠지만 최소한 10석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 주도권을 자기가 다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견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20명의 어쨌든 순위로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견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4년 전에 이해찬 대표가 정봉주의 열린민주당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라는 이름을 참칭하지 마라 라고 견제를 합니다. 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참칭이라는 용어는 아니겠지만 아주 세게 조국 혁신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면. 기세로만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10석 이상도 가능할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일부 그런 어떤 그 지지율을 보면 20%가 넘기는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20%가 넘긴다는 건 최소 10석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지금 기세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5석 이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334라고 해서 다른 세력과 함께 손을 잡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약속을 만약 지켜버리면 민주당 자체에서 내세운 후보들이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조국 혁신당 그야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른 반면에 이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여타 당들은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선 조국 혁신당의 약진은 일단 민주당의
이번 공천 파동에 의해서 일어난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저희 국민의힘 역시 비례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반사의 이고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여론조사상에 약간 허상이 있는 게 적극 지지층이 많은 정당일수록 지지율이 조금 많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지층이 조금 더 네. 결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층 자체가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 지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 지금 조국 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정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고 오롯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한 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네.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국 혁신당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질 것이고 지금 저 지지율보다는 상당수 하락해서 예상을 석수가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것만큼은 안 나올 거라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선주 행정관님,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여권을 향한 공격보다는 이제 민주당과의 뭔가의 설전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비례 의석수를 좀 가져오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선거운동을 돌입을 하면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특히나 아마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뭐 지지 의사 이런 거를 바뀌면은 해당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뭐 이미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경고도 한번 한 바 있고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조금 비춰서 보면은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열린민주당이 지지율이 꽤 높았는데 선거 국면 들어가고 민주당이 견제를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낮아졌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조국 혁신당도 그런 뭐 분위기로 예. 그런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견제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약간 예. 이제 과거의 이제 분석 방식일 것 같고 예.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뭐 이슈인 정권 심판론을 완벽히 탄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또 안 맞아들어서 꽤 많은 뭐 이렇게 득표율이 아니면 지지율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을 좀 더 세게 견제를 하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속내는 알 수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뭐 당 지지자들 또 약간 이제 적극적인 지지자 층에서는 몰빵론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약간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당 지도부 차원이거나 당 예.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은 좀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들이 네. 투표장에 이제 끌고 나오는 예. 이런 이제 힘은 있기 때문에 네. 당이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 교수님께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뭘까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견제도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조국 혁신당 대표의 바리가랑이를 잡아도 저는 이미 막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네. 역시 견제하고 싶어도 이미 지민 비조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의 프레임이 정확하게 먹히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조국 당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 사투리 썼는데 전라도 네. 말로 하면요. 광주에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못한 거 그냥 뒤집어 버려라. 네. 이런 사투리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수도권 부산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못 막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